안녕하십니까, 사주연스푼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인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병원년 운세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사주에 인목이 있으려면요. 자, 사주팔자에 태어난 연도, 연, 월, 일, 시를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이쪽에 인목이 있으면요. 연지라고 하죠. 호랑이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지, 이 태어난 월에 이렇게 인목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생들이 해당이 되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초에서 3월 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일지죠. 이 일지에 인목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갑인일주, 병인, 무인, 경인, 이민일주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주, 시지라고 하죠. 이 시지에 인목이 있는 분들, 인시에 태어났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새벽 3시 30분 경부터 5시 30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에 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오년은 어떻습니까?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병오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인목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인호반합이라는 걸 하면서요, 화기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는 인오반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인오반합을 할 때 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인목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벌써 세 가지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목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오행의 느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성으로 해당하는 십성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인목의 존재만으로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궁부터 살펴볼게요. 궁이라는 건 자리를 뜻한다고 했죠. 이 연지는요, 간판, 타이틀, 뭐 국가 자리를 대표를 해요. 그래서 인목이 연지에 있는 이 호랑이띠 분들은요, 어, 이런 간판, 타이틀, 국가 관련된 이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월지에 있으면 어떨까요? 월지는요, 윗사람, 그리고 조직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위에 상사, 그리고 부모님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일지는요, 이성 자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우자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지는요, 아끼는 사람, 시지, 아끼는 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 아랫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생이나 자녀, 그리고 뭐 반려동물도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또는 정말 친한 내 친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 시주에 들어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인목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화기운이 커지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오행의 모습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목화토금수 중에서요. 이 인목은 목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해서 화기운이 커진다. 이 느낌을 좀 떠올리시면 좋은데요. 모르긴 몰라도 어떻습니까? 좀 처지는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뭐 처지는 느낌보다는 좀 파이팅 넘치는 느낌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마치 꽃하고 나무들이요.
태양 빛을 따라가면서 막 생동감 있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또는 불이 점점 번져 나가는 거죠. 불이 점점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활활 이렇게 타오르기 직전의 불처럼 그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만 받아도 이 목생화의 느낌을 잘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인목과 오화의 만남은요. 사실 이제 명리 용어로 말했을 때는 생지와 왕지의 만남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목 속에 이 병화가 있습니다. 지장간에요. 그리고 오화 속에 이렇게 병정화가 있죠. 그리고 또 술토라는 친구를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잠시. 이 술토라는 친구 속에 정화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인목 속의 병화를 시작으로 오화 속에 병정화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쭉 정화까지, 술 중에 정화까지 연결이 되면서 인옷을 화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를 마치 드라마의 어떤 드라마로 따져보면요. 드라마의 극 초반부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제 막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죠. 어떤 드라마일까요? 화라는 주제를 가졌겠죠? 화라는 주제를 가진 드라마의 극 초반부를 병화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이제 막 드라마를 펼쳐내는구나. 아, 이 드라마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걸 이제 병화가 딱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 중반부에 가면 병화는 정화가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완전한 정화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음간은요. 양간인 병화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인호반합의 그 어떤 오행의 모습은요.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출발, 도약, 의욕, 어떤 실행. 이런 키워드들 더 많이 있겠지만요.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네요.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 느낌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목이라는 생지와 오화라는 왕지가 만나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펼쳐내거나 또는 뒤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짠 하고 오픈하거나 생각만 했던 걸 드디어 좀 의욕적으로 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세상 밖으로 좀 드러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목생화하는 인호반합을 느끼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인호반합뿐만이 아니라 병원연에는 병화까지 이렇게 천간으로 쭉 올라오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규모가 꽤 크겠구나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학의 세계에서는 좋고 나쁨이라는 건 없어요. 무엇이든 일장일단이 존재하거든요. 이 인호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발현됐을 때가 있는 거고요. 좀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발현됐을 때도 조금 알아봐야 되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조급함입니다. 네. 그리고 좀 의욕이 너무 앞선 거죠.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나는 아직 미흡한데 뭔가를 도전을 크게 한다거나,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되거나, 좀 과소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버페이스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과열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과열이 되니까 오버페이스가 되니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구설을 불러올 수 있고요. 어떤 평가라던가 비판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호반합을 하면서 빛도 커지는 게 맞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그림자도 커지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십성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십성. 십성까지 추가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각 일간별로 핵심적인 이슈는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주의해야 할 일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십성을 추가하니까요. 그게 어떤 일간이냐면요. 자, 첫 번째는 가불목 일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에요. 왜냐면요. 가불목에게는 커진 화기운이 식상에 해당을 합니다. 병호의 기운이요. 그리고 경신금 일간에게는 그게 관성이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식상과 간성이 이렇게 충돌할 때요. 일상이 좀 속 시끄러워지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럴 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자, 근데 엄연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가불목과 경신금의 차이점요. 먼저 가불목 일간부터 볼게요. 인호반합을 하면서요. 자, 목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게 비겁이고 식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상이 커지게 되죠. 이제 두 일간 모두 그러니까 경신금은 어떻죠? 자, 인호반합도 경신금을 하는데 경신금은 인목이 재성이 되고 오화가 관성이 되죠. 그러면서 관성이 커지는 모습이에요. 두 일간 모두 이 인호반합의 특징 때문에 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업무, 프로젝트, 뭐 기회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두 일간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가불목은 식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즉,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경신금은요.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말해 볼게요. 경신금 일가는요. 회사에서 나를 믿고 맡겨줬으니까 반드시 결과를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이렇게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불목은요. 이 프로젝트, 이거 내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혹은 나를 지지해주는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쯤에서 근데요,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간을 뽑아보자면요. 이 을목일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금일간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을목일간은요, 이 병화가요, 병원년에 병화가 상관이에요. 그죠? 10개의 천간 중에서 구설수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간이 됩니다. 이것만으로요. 사실 올해 을사년은요, 임수일간이 그랬죠. 그래서 3월, 올해 5월, 7월, 9월에요. 임수일간 분들 힘드셨어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특히 괴로운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내년 병호년에는요. 을목일간 분들께서 이 내 언행으로 인해 오해받기가 쉽고 특히 2월, 내년 2월이 되면요. 내년 2월 경인월이에요. 내년 2월에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크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설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상을요, 긍정적으로 소화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개성 있는 컨텐츠나
개성 있는 컨텐츠 또는 작품 또는 SNS 활동 또는 뭐 브랜딩 또는 센스 있는 언변, 표현 뭐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공부나 그런 일에 대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목표를 향해서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거 노력만 하면 돈이 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노력하면이 포인트긴 합니다. 노력 없이 돈 된다고 달라드는 거는 목국토예요. 그거는 안 되고요. 목생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생토로 가려면 이거 노력하면 돈 좀 되겠는데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걸 부정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자칫 좀 사람이 가벼워 보일 수 있고요. 좀 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목을 받게 되고 구설에 오르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뒷말을 하거나 말을 전달하거나 잘난 척하는 행동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길목으로 가려고 하는지 셀프 체크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가늠하고 싶다면요. 지난 10월 달 있죠. 병술월. 그때 10월의 나의 심리 상태, 그리고 겪었던 사건들, 나의 언행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게 2월하고 연결이 됩니다. 작년 10월 달의 일이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명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이해가 쉽잖아요. 만약에 연지에 임목이 있는 을목일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그렇죠. 이 연지니까요. 간판, 타이틀, 국가 이런 거에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 인호반합을 하면서 쫙 병화가 올라오죠? 네. 아하, 내 타이틀에 새롭게 들어오는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원래 나의 천간에 병화나 경금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규모가 더 커집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게 풀리면 가고 싶었던 회사의 이직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하고 싶었던 일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준비해 왔던 거를 이제 외부에까지 크게 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타이틀이 좋게 드러나면서 바뀌겠죠. 근데 반대로 불리하게 흘러가면 내 타이틀을 바꿀 만큼의 구설이 터지거나 평판이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또는 가정주부라면은 이런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의 문제, 좀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학생이라면은 좋지 않은 일로 전학을 간다거나 휴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간판이 바뀌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 있다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신금일간도 봐야죠. 자, 경신금일간은 관성이 좀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 중심,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특히 신금일간을 좀 볼까요? 신금일간은요, 병화가 이제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4월달, 내년 4월이요, 임진월이에요. 4월이. 그런데 병오년이다 보니까 우리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상관경관을 크게 하게 됩니다. 정관이고 상관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우리 금일간 분들은요. 좀 일단 책임질 게 많아지고요. 돈 쓸 곳도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때요? 굉장히 증가할 수 있어요. 잘 관리를 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거나 이 조직 중심이라는 게 사실 남을 의식하는 건데 이걸 너무 심하게 의식하거나 또는 일을 크게 벌리는 이런 거는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체면,
욕심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것을 지켜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내 입지를 지킬 수 있거나 정관이 기둥째로 들어오니까요. 이걸 지키거나 더 강해지거나 네. 뭐 승진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명예로워질 거예요. 잘 쓰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네,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 외부 평가에 시달리겠죠. 또는 그걸 떠나서 또 자기 검열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하면서요. 이런 쪽으로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감옥을 만들거나 감당이 어려웠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참고 참다가 터지게 돼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내년 4월이 되는 겁니다. 상관경과는 크게 하니까요. 그래서 건강이든 대인관계든 이 참는 만큼 크게 터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참는 방법 말고 좀 건강한 방법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도록 좀 단련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무자월 12월에도 그 조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12월에 좀 내가 내려놓을 것들이 뭔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지혜롭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좀 빠졌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 좋게 발현될지 아닐지 또 단도직입적으로 알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마다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짐작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올 분들의 사주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4, 5년간 힘들었던 분들. 두 번째는요. 화기운이 오면서 내 사주의 유통이 좋아지는 분들. 그러니까 원활해지는 분들. 세 번째는요. 사주 구성이 수생목으로 흐르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울 때 태어나서 좀 화기가 귀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높은 확률로 내년에 화기운이 좀 반갑습니다. 자, 근데 물론 반갑다고 해도 100%다 완벽하게 좋을 순 없거든요. 그 와중에 또 정신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뭐다? 지나고 봤을 때 좋은 쪽으로 나한테 변화가 생겼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요. 화기운이 너무 많거나 수기운이 너무 많은 분들. 이분들은 화기운과 충돌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목기운이 너무 약한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더울 때 태어나서 사주가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에 100%다 안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좀 득보다는 좀 실이 좀 많을 수는 있는 건 맞고요. 지나고 봤을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내가 느꼈을 때 변화가 생기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좋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리해도 조심하면요. 또 괜찮아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영상이니까 좋은 건 잘 써먹으시고 조심할 거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목이 있는 분들의 병원년 운세 짧게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목이 있는 분들 그 존재만으로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궁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변화가 생길지를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임목과 오화가 만나면서 이 목생화하는 오행의 느낌이 어땠는지 불꽃이 이제 막 번져나가서 활활 타오르기 그 직전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래서 시작, 도약, 기회, 실행, 출발 등의 키워드가 어울리더라.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성까지 추가를 해서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랬을 때 병원연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일간이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불목 일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신금 일간이었어요. 특히 을목과 신금 일간 분들은 2월하고 4월에 좀 조심을 해야 되더라. 상관경관을 크게 한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것들,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10월 달에 내 심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은 지금 12월 달의 심리를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한테 좋게 발현되냐 아니냐 이게 좀 가늠을 하고 싶다면 나한테 화기운이 유리한지, 그죠? 불리한지 이런 걸 좀 자가로 셀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경우의 수는 이러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운을 미리 보죠. 운을 미리 보고 좋다 나쁘다 해서 끝내면요. 저는 안 보느니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잘 써먹고 나쁜 거는 조심할 건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